네, 그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은 모두 외신 기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그 질문을 했던 기자들이 소속 매체나 SNS를 통해서 후일담을 남겼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영국 BBC 서울특파원은 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등 이런 협력 관계가 있는데 한국이 러시아의 행동을 어디까지 묵과할 수 있는지 그 한계선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기자가 후일담 영상을 올리면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윤 대통령은 막연하고 안전하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터 기자가 공화당 미국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더 요구한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자 역시 SNS 계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라고 적었습니다. 두려운 약자 마음이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게 뭐냐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두려워. 사람은 있잖아, 자기의 뜻,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왜? 미움받을까 봐.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래? 너 틀렸네? 너 그거 나 무시하는 거지 하면서 뭔가 반론 제기하면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이 뜨면서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용감해야 돼. 이때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느끼고 두려워도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얘기하는 거고, 또한 이렇게 자기 의견이 두려운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되게 두려워.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대통령도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잖아.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나 질문할 때 보면 막 뼈 때리는 소리를 해. 당신 무엇을 감추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막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 표현들을 과격하게 하고, 그런 표현하는 기자를 또 내쫓거나 하지도 않아. 받아들여. 그건 뭐냐면 그들은 살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표현하는 걸 배워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야.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치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 필요한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 사상으로 부모님이 말 대꾸하지 마. 애가 궁금하거나 틀린 것 같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가 뭘 알아? 조그마한 게 이렇게 입을 막고. 그러니까 아이는 더 두려워,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이렇게 두려운 아기는 참았다가 어느 날 터져서 막 반항하고 막 부모한테 막 고집 부리고 대들고 이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참으니까. 그리고 남의 의견 받아들이는 것도 두려워서 부모가 얘기할 때 말 안 듣고 하는 게 전부, 내 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주장도 잘 받아들이고 부딪히지 않거든. 우리 국민이 편갈라 싸우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내 주장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참았다가 주장할 때 어떠냐면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 걸 너희들은 다 틀렸어, 나만 맞아 하고 내 주장만 해. 그리고 남의 말은 아예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고집 부리게 돼버린 거예요. 외국은 안 그래. 서로 주장이 다른 사람하고도 잘 소통해. 왜냐? 내 주장을 늘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남의 주장도 쉽게 들어줘. 근데 우리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해. 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남의 주장 들어주는 것도 무서운 거야. 그래서 보면 댓글에다만 열폭을 하지. 네. 직접 대놓고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한테 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자 마음이 크지. 말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즉답을 피해. 온갖 생각이 다 돌아가.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리나라 적대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심기를 건드릴까 봐. 네. 되게 두려운 거야. 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야. 어디까지 봐줄 거니?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하지만 직접적으로 러시아에게 막 핵무기 만드는 걸 이렇게 해준다든가. 북한에게? 북한에게. 그런 게 포착되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근데 얘기 사실 그 정도는 당연히 한 해야 나라의 돼.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도 무서운 거야.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두려운 약자 마음이 올라온 줄도 모르고 마음을 늘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할 때 올라오는 두려움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 그걸 늘 버리고 표현할 필요 없이 참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두려워서 말 못하고 참고. 그러니까 참 이게 부끄러운 거야. 윤 대통령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똑바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말을 했다면 무조건 공격하고 상대를 꼬집어 뜯고 지적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말. 그런 말 아니면 두려워서 참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정상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대표고 강자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뼈 때린 소리로 러시아한테도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참으니까 그 기자는 자기가 물은 말엔 대답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아 러시아는 우리한테 중요하다 막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실상 내 말에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지. 러시아가 엄청 무서운가 보다. 러시아가 무섭다고 지금 얘기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생각하겠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격이라는 거거든. 한 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상대가 기분 나쁘든 말든 내 주장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온 국민이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은 상대의 말도 또 받아들여. 저 독재 국가라고 하는 나라만 난리치면서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의 입을 막지. 그렇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요? 상대의 나라에서 얘기할 때 또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두렵다고 자기 표현 못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딱딱 할 말 다 하잖아. 근데 이제 로이터 기자가 얘기한 트럼프가 지금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이제 더 증가시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약간 미국 눈치가 보였을 것 같거든요. 헤라님이라면 어떻게? 난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지금도 방위비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를 짓누르고 그러면서도 군사 작전권이나 이런 거는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본인들도 지금 세를 지금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으로만 모든 걸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도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군 철수하고 방위비보다 핵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이 적으면 우리도 자력으로 핵 개발을 해서 우리를 보호하겠다. 날마다 의존할 수 없다.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최선인 것처럼 나도 우리 자국민 보호가 최선이고 그걸 방위비 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눈치 보면서 있을 수 없다 하고 난 그냥 얘기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줘야 미국도 우리 눈치를 봐. 아, 이들을 너무 방위비 부담을 주면 핵 개발하겠네 이렇게. 뭐라고 할 건데? 우리 북한에서 총구 겨누고 있고 저들이 핵 개발을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돈이나 맨날 밝히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그렇게 딱 얘기해줘야 미국도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도 할 말했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걸?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딱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북한에도 그게 딱 접수가 되겠죠. 접수가 되지. 그리고 북한은 우리에게 늘 조롱하는 게 미국한테 이렇게 얹혀서 네. 미국한테 기대서 주체성이 없이. 나 지켜줘. 뭐 니네 그러고 있지? 맨날 비웃잖아. 그치? 북한한테도 그게 경계가 되고. 근데 그걸 뭘 대답 못할 말이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는 약자가 센 거예요. 이분이 살면서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겠지. 그러니까 미국을 아버지처럼 의지한다는 증거지. 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야. 너무 약자 마음 올라오니까. 이제 미국의 보호를 못 받으면 러시아하고도 처걸지면 안 되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거야. 이렇게 눈치 보는 약자 마음을 딱 분리해야 돼요. 왜?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로서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강대국과 대등하게 딱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이 부끄럽지. 결국 이제 중립 외교가 안 되는 거네요. 이 안 약자 되는 마음 거지. 때문에. 약자 마음 때문에. 내가 항상 중립외교 하라는 게 내 주장을 딱 얘기하고 싸우지 않되 말하라는 거지. 네. 지금 이제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기사에서 읽은 게 그 미국 기자와 바이든 대통령이 나눈 대담인데 솔직히 좀 보고 저는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건강 이상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대놓고 했어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지 않으시냐. 그리고 대통령직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 사실 기억력이 안 좋다면 대통령직 수행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놓고 물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당신이 질문을 하도록 놔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위트가 있으면서도 서로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 품격이 있으면서도 직설적으로 하고 국민은 그걸 보면서 시원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니까 정치인을 보면 항상 핵심을 비껴가. 네. 두루뭉실해. 근데 말할 때는 입에 걸레 문 것처럼 쌍욕이 나오고 진짜 막 인신 공격에
더티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음. 직설적으로 하되 그런 품격은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나라의 국격인데 그게 어린 시절부터 이 공부가 항상 그냥 지식 공부고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으로 상대의 입을 막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무시하고 존중을 안 하고 그 의견이 그 사람인데 아이의 의견이 그 사람이고 그걸 잘 피력하는 아이가 커서도 강자 마음을 잘 쓰거든. 네. 대통령이 됐다고 강자 마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표현을 할 때 존중받았어야 돼.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다 허용받고 대신에 말 잘못하면 교정해주고 이런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한 거야. 그냥 두렵고 주눅 들어서 나보다 강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 솔직한 속내를 얘기 못해. 그런 약자 마음이 올라와서 열등하고 찌질한 약자 모습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 제도 교육과 안에서는 이렇게 되지.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자기 역할을 할 때 항상 강자 마음을 쓸 수 있는 두려워서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하면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민의 대표로서 할 말은 해야 돼. 아무리 두려워도. 근데 약자 마음 올라온 걸 모르니까 그 마음에 딸려가서 못하잖아요. 이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야. 굉장히. 오늘도 보니까 검찰에서 네. 영부인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뭐 검찰 조사하겠다. 소환하겠다. 이랬다가 또 소환하겠냐 물었을 때는 또 대답을 검찰총장이 침묵을. 대답을 안 하고. 너무 윤 대통령을 눈치 보는 느낌이 나지. 얼굴에서부터 벌써. 윤 대통령 네. 눈치 보다가 권력자 눈치 보다가 국민 눈치 보다가 그러니까 권력의 개소리를 듣고 수치당하는 거야. 약자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눈치 보는 마음. 검찰이 됐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됐다고 해서 약자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강자가 될 거라고. 아니요. 마음은 그대로 있어. 진짜 강자는 뭐냐면 내 약자 마음을 알아차려서 약자 마음이 올라와도 끌려가지 않고 내가 할 도리를 딱딱 할 때 그게 강자 마음을 제대로 쓰고 그렇게 강자 마음을 쓰는 국민이 다 그렇게 강자 마음을 써야 돼. 그래서 내 역할을 위해서는 윗사람한테도 할 말은 딱 해야 되고 윗사람도 아랫사람한테 시킬 건 딱 시키고 잘못하면 잘못을 딱 물어야지. 아랫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그걸 보고 두려워서 시킬 걸 못 시킨다든가 윗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고도 미움받을까 봐 들어서 말 못한다든가 온 국민이 그 약자 마음 올라올 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강자 마음을 못 쓰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싸움질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하니까 뒤에서 표현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의 모든 미움과 그리고 그 열등하고 찌질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모습과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움박질만 하고 제대로 멋진 정치인이 안 나오는 이유. 정치인뿐이 아니라 법조인, 의사들 전부 그 업정신이 없이 그 약자 마음에 딸려다니면서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면서 수치 떠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어린 시절부터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런 지식 공부만 해서 지금 나라가 돈은 좀 있고 웬만큼 살고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문화도 알리고. 네. 근데 나라 전체가 품격이 없어진 게 이런 모습이 된 게 바로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위슈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가 시책이 될 때까지 국민이 마음을 알 때까지 위슈는 계속 그 마음을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살려면 돈 벌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게 강자 되는 길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약자 마음 알아차리고 약자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내 직분을 내가 뭐 노동자든 선생님이든 권력자든 상관없이 내가 할 도리를 딱딱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요. 이게 강자 마음이거든. 이 강자 마음을 계속 행동할 때 강자 마음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가지고 행복하게 살 모든 조건이 따라온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라 개인전에서 만나요.